12월 1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PC 지표가 괜찮게 나왔죠. 지금 최근에 뭐 CPI, PPI, PCE까지 연준이 예상했던 월가가 예상했던 지표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없어지는 지수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근에 강세가 나왔던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우, S&P 500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종목들,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를 좀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을 때 빅테크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과 그리고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투자했던 거대 투자자들이 빅테크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되니까 중소형주 업종이라든가 이때까지 소외된 업종으로 투자자들이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사실은 S&P랑 나스닥은 거의 빅테크, 매그니센트 7이 다 올렸기 때문에 그 업종들에 대한 이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다른 업종들로 고개를 천천히 투자들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도 오늘 빅테크 종목들에 나온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었다. 뭐 미국 국채금리가 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뭐 5%대에서 한 달 만에 지금 4%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증시, 환율, 뭐 국채금리, 지수 한 5년 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뉴노멀이에요. 전체적인 높은 변동성이 시장에 그냥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표 자체는 뭐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12월 달에 넘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월이 바뀌고 이제 연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과대하게 오른 종목들에 대한 이익매도 물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대신 그 물량들을 기간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들이 바뀌었다는 점들은 좀 체크하면서 주도주 업종들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 어제 워낙 이 PCE 지표와 다른 내일 있을 이제 오늘이죠. 파월 연준장의 발언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 코스피에 대한 전망 글로벌 은행이 반도체 회복에 코스피가 2700에서 283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증시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의 증시 전망을 대부분 2700 아래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KB증권은 2810포인트인데 전체적으로 관심 업종들은 반도체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들 2차전지 관련된 부진이 좀 시장에 리스크로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포지셔닝이 여전히 외국인 기관 뭐 금투자 연기금은 롱 포지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지금은 이제 최고점이긴 하지만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반도체 종목들은 하나는 꼭 가져가야지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소폭 상승했고 고리버삭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3월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훈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은 맨날 이런 말 하는 건 애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사실 중동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사우디가 이번에 엑스포랑 엑스포, 월드컵, 뭐 네옴시티 글로벌 이제 이벤트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종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 종료가 필수가 되겠죠. 중동 국가에서 사우디가 큰형님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좀 이런 입김도 작용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찾아가지고 한국 한미 관계가 상징이 좋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만 말실수로 또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별명이 뭐 약간 비하는 걸 수 있지만 치매든이죠. 말실수를 하도 많이 하고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나는 나는 지금 문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미스터 문이랑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또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것들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빅테크 종목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라이브로 사이버 먼데이 그 사이버 트럭 인도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요게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요. 테슬라가 뭐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거 이제 조정이 나온 이슈가 지금 최근에 그 유대인 비하 발언을 했던 이 트위터에 와 그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너희 X에 구 트위터죠 광고 안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 좀 이제 입장 그쪽에서는 뉴럴링크를 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증권거래위에서 또 제소했죠. 이거 윤리 법칙 위반했다고 그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공격당하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같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지금 500달러 조정 나온 다음에 470달러까지 이탈했는데 젠슨 왕이 이제 이야기했죠. 미국이 중국서 반도체 독립하려면은 최소 10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그 중국한테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안 좋은 반응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젠슨 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을 대비했던 3단계 이제 성능을 저하시킨 세 가지 반도체가 생산이 약간 차질되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많이 올랐고 올해 250% 올랐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많이 올랐고 성장성에 대한 임해동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시장에 하락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이 오늘부터 흑연 통제를 시작합니다. 흑연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도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비중이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흑연이라든가 다른 제품들이 2차전지 소재 제품들이 뭐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핵심 간물의 수입 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핵심 간물 그 재료로 원자재로 만든 2차전지에 대해서 인플레 가출법에 대한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발언들도 부담스러워 2차전지 시장에서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은 당분간 좀 흔들릴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많이 어제 그 정보체 배터리로 관련 테마 좀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흑연에 보시면은 대체할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천연 흑연이 지금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소재로 이제 결국 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응급제 천연 응급제 말고 인조 흑연 실리콘 응급제가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그래핀 관련 테마주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장주가 맨날 바뀌어가지고 대장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다 생산 시도 중, 뭐 생산 라인 증설 중,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장주가 찾기 어렵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오늘도 시장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우선 이재명 형님의 최측근이죠. 정말 최측근입니다. 김용희 법정 구속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 여권에서는 한동안 관련 테마주가 그냥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대상홀딩에서 3연상 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범 야권은 약간 조용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생기면서 그럼 다음 대선 누구지? 다음 대선 차기 후보 누굴까?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후보자가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김동연 관련 테마주는 PM 풍요만 보면 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선까지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PM 풍년 이건 모아가도 된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있는데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인가요 지금? 지금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총선 관련 테마에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임종석 관련 테마주는 화인베스틸이 또 대장주기 때문에 화인베스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테마주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찾는다고 좀 고생했어요.
이게 워낙 3년 전에 나온 테마라 가지고 사회사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테마는 이 정도 5개 정도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익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는 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유안타에서 매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YG 엔터, 그 엔터주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에코프로가 신입 경력 채용을 연기했습니다. 네, 지금 미리 뽑아놓은 사람들도 아직 출근하지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들, 비상 경영을 또 선언하기도 했죠, 올해 3분기에. 그리고 에코 프로그램도 목표가가 떨어졌다는 점들, 2020년부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증권사나 뭐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만 에코 프로머티는 좀 다르죠. 민 주식이니까. 네, 민 주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에이텀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최근에 흔하지 않는 확정 공모가가 크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NS 머티리얼즈가 공모 천장을 하는데 이게 확정 공모가가 낮죠. 공모가 잘 나오게 되면서 NS전선 아시아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NS 그룹도 좀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게 계열사가 너무 많이 늘려.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늘리고 있고 계열사가 많이 는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주간사가 많으면은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주간사가 많으면은 뭐가 좋냐면 눈치 싸움 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고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눈치 싸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도 본다면은 공모청약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NS 머티리얼즈 공모청약 사기 사이트를 올려 주셨는데, 네, 이거 사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요런 게 없습니다. 뭐 사전 공모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이거 눌러보면은 번호 입력하지 않은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사기가 너무 많다. 사기 조심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장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